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갑자기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은 꽤나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원유 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트위터에 비에르 안드란드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레반트라는 지역이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은 아닌지라 원유 서플라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블룸버그에서 어피니언 컬럼니스트인 블라스시에 의하면은 이번 전쟁에 의해서 유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조건이 따른데요. 이란의 테헤란의 지령에 따라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라고 밝혀졌을 때입니다. 2019년 때 예멘 프록시가 있었고 불안정한 중동의 상황으로 인해서 사우디의 생산량이 타격을 크게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스라엘이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란은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공급량에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란과 미국 사이 협상이 있었고요. 물론 협상의 결과는 무관하게 이란은 원유를 만들어내서 계속 팔고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제재를 완화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이란은 더 많은 원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고 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기는 셈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야 저도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가능성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대상으로 꾸준히 매일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섹터인 만큼 원유 펀더멘탈은 텔레그램이나 네이버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매크로 쪽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표는 금리 인상률입니다. 11월 기준으로는 30%이고요. 12월까지는 이렇게 47%로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은 다음주에 발표될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한층 또 영향을 받을 만큼 다음주 지표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월 11일 날 PPI와 연준 의사록이 잡혀 있고요. 10월 12일에는 CPI가 잡혀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지표는 인플레이션스러운 결과를 이미 보여준 만큼 PPI와 CPI에 이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률이 상승하느냐 마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은 채권 시장은 지금까지 Higher for Longer이라는 금리 동결 및 금리 인상이라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국채 금리를 올려왔지만 주식시장은 완전 반대로 금리 인하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주가를 올려왔고 버텨왔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과거부터 정말 오랫동안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엄청난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큰 리스크라고 분석드린 것처럼 주식 시장이 스스로가 틀림을 인정함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왔지만 여전히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괴리감은 매우 큽니다. 이것은 30년 국채금리와 QQQ의 차트인데요. 3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QQQ는 이렇게 하락하고 반대로 떨어지면은 QQQ는 올라가는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달에 SVB 뱅크런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고요. 채권시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채금리를 함께 올려갔던 것이죠. 매크로 지표라든가 많은 데이터들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자 국채금리는 더 올라갔고요. 이제서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괴리감이 존재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QQQ 차트를 이렇게 인버트 시켜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인버트가 되었기 때문에 30년 국채금리와 QQQ는 꽤나 밀접한 상관계에서 움직여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월 SVB 뱅크런 사태 이후로 이 정도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일자리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틀렸고 채권시장의 움직임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CPI나 PPI에 있어서 눈에 띄게 디스인플레이셔너리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이 선반영한 시나리오가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존재하는 괴리감은 채권 쪽으로 좁혀질 일밖에 남지 않은 셈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선반영 개념에는 항상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케이스에서는 완벽한 호재 시나리오가 주식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부분을 우선 딥다이브해서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데이터는 바로 건강보험 프리미엄 분야인데요. CPI에 있어서 건강보험 프리미엄 쪽을 보면은
2월 over 2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33%나 하락하면서 CPI가 떨어지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다시 건강보험 프리미엄 쪽이 리셋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프리미엄 쪽은 미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격을 잡아나가는 만큼 한번 시작이 되면은 꾸준한 특성을 보이는데요. 2018년 하반기쯤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 그리고 2020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올랐고요. 2020년 하반기쯤부터 다시 리셋이 되면서 2021년 하반기까지 하락을 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다시 리셋이 되면서 2022년 하반기까지 상승을 했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리셋이 되면서 2023년 8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발표될 CPI는 9월달의 수치인 만큼 이번까지는 과연 추가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보험 프리미엄 쪽은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계속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CPI에 있어서 숨은 복병이며 지금까지는 33%나 하락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등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여기 9월 17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어떠한 이유에서 헬스 인슈런스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10월달부터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 자체만의 기여도를 보면은 적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콜 CPI가 0.2% 하락하는데 헬스 인슈런스가 기여를 했고요. 이제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약 0.1% 오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부동산이나 유가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은 맞지만 CPI 지표를 매번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0.1%의 차이로 인해서 평가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원유만큼 큰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CPI 컨센은 3.6%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기관들에서는 어떠한 컨센을 잡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기 하얀색인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 쪽에서는 3.5%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블룸버그 CPI 나우카스트 쪽에서는 3.74%, 오렌지 색깔인 US Car CPI는 온라인 배팅 웹사이트인데 이곳에서는 3.69%를 바라보고 있고요. 보라색인 클리블랜드 쪽에서는 3.69%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우선 다수가 3.6%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계속 하락해 왔다가 기저효과가 사라졌고 유가가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CPI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CPI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라 이번 CPI가 컨센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CPI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CPI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 수치를 애뉴얼라이즈 시켰을 때 이렇게 5.2%의 속도로 지금 CPI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치면은 지금은 3.6%인 상태로 CPI가 성장하지 않았던 2022년 6월부터 12월 달인 시기 때문에 이렇게 3.6%가 잡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저효과를 완전 배제하고 지금 현재 CPI에 month over month의 상승률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5.2%가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파란 색깔의 점선과 같이 앞으로의 CPI 수치가 여기 2022년 이 기간과 같이 줄어들면서 CPI가 결국에는 3.3%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전의 시장은 CPI가 이렇게 연두색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유가가 갑자기 높게 잡히면서 이렇게 괴리감이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파란색의 점선대로 경로를 꺾으면서 애초에 잡았던 목표치로 갈 것이라고 지금은 좋은 시나리오를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 CPI가 3.3%가 될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이번 9월달의 CPI의 결과가 이렇게 빨간색의 점선처럼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예측된 커브들은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을 항상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조심해야 하는 요소이며 이번 CPI의 결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망이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는 투자자로서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CPI의 이벤트도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30명 증리를 대상으로 옥션 또한 잡혀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저도 너무 힘든지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30년 증리를 대상으로 잡힌 옥션이 무엇을 의미하며 확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30년 증리가 더 치솟을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사안이므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과 네이버 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